예, 안녕하세요. 백모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조뱅설전 새로운 미중관계 혹은 미중관계가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예. 일이 좀 바빠서. 예. 예. 지금 굉장히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뭐 3년 전부터 이렇게 감시해오던 미국의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중국산 서버에 해킹칩이 숨어져 있고 그게 네. 미국 정부기관 네. 혹은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의 서버팜, 네. 서버팜이라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라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 쫙 네. 들어가 있는 그런 네. 거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서버팜, 그 이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데가 다 이제 피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중국산 서버도 아니고 미국의 서버 회사가 중국에 하청을 줘갖고 네. 중국에서 이제 그 컴퓨터 마더보드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칩을 특별히 개발해서 거기다 해킹 칩을 중국 애들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걸 이제 까발기고 미국의 까발기고 나오면서 중간선거에서 지금 트럼프 발언, 펜스 발언 계속해서 연일 미중 전쟁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사람이 누구죠? 왜 Destined for War.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 그레이엄 앨리슨.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 교수. 예. 그분 말씀처럼 이제 미중이 이제 대립이 점점 격화돼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구도로 봐야 되는지 한번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뭐 앨리슨 이야기로 치면 이제 그리스 시대 때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해서 네네. 새로이 등장하는 힘을 가진 국가, 즉 현상을 변경하려는 국가의 등장은 필시 팽창과 전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쭉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를 했고, 뭐 전통적으로 그 가설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게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 1차 세계대전 때,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세계대전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대전을 일으켰고 전쟁 책임을 졌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20세기 이후에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지금 팽창은 서양적인 차원하고 조금 달라요. 네. 하나는 말하면 체제가 미국이 만들어준 개방의 요소로 성장을 했어요. 포용해줬죠. 우리가 뭐 유화 정책이라고 그러고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데 유화는 이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유화고 그다음에 국가의 평상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인브레이스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옹해서 안아줘서 소위 말하자면 미국이 만든 세계. 네네. 그 뭐 45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45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한 세계는 19세기 유럽의 세계하고 달라요. 예. 우선 전쟁을 마음대로 하는 걸 미국은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무력에 의한 정복을 원천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불법화를 하고 미국도 자제했습니다. 식민지 안 가졌어요. 식민지 안 가졌죠. 식민지 다 해방시키고. 불가피하게 베트남, 이라크 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 대개는 강자, 국제정치 업계들은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지배를 했는데 리더십을 통한 말하자면은 국제사회의 질서 형성. 거기에 중요한 게 리버럴 마켓 시스템을 마켓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안착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예, 예. 또 이제 냉전 시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군사적으로 안보우산을 만들어주고 예,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팽창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는 또 이 미소 대립하고도 좀 달라요. 다른 게 예. 굉장히 다른 세계관 혹은 문화 혹은 문명적인 예. 이 이질성이 지금 이런 이 상황을 지금 예. 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등소평 체제는 등소평은 그 문화혁명 대약진 문화혁명 그다음에 마오의 어떤 네. 그 독재 예, 예. 이런 식의 국제적인 고립을 너무나 그 고립에서 오는 국가적인 그 쇠퇴 네네. 혹은 그 내부 정치의 어떤 홍위병들에 의한 그렇죠. 내부 정치의 독재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았죠. 너무 잘 알았죠. 예, 그래서 너무 잘 이제 알았죠.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염두에 두었던 소위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예, 예. 체제보다는 중요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가고 미국하고 외교적인 개선을 하고 물론 주얼렉 해줬지만은 그 바탕 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에 잘 순풍을 단 듯이 편성해 왔죠. 그래서 예, 고도 예. 성장을 했고. 그 지금 조 교수님 말씀이 바로 엊그저께 10월 4일 날 미국 부통령 펜스가 했던 말이랑 거의 워딩이 같은 거 아세요? 그렇죠. 그 펜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그 어감을 보면 이거예요. had hoped예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인데 뭐냐면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개방이 중국과 미국, 중국과 세계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희망해 왔었다. 왔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 속에서 너희들이 잘 자라서 이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배워서 내재화시키기를 기대했었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일은 너희가 경제적 침탈과 군사적 도발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벌한 말을 했어요. 10월 4일 날 펜스가. 우리가 그 국제사회가 그 미국이 국제사회의 가장 강자로 등장하고 난 뒤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가급적이면 예. 국가 이익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하기보다는 일정한 레짐을 만들어서 체제를 만들어서 일정한 이제 국제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 자국의 이익을 국제사회의 레짐에 그 체제에 맞추는 것이 이익을 정진시킨다라고 하는 국제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놈이라는 거를 글로벌 놈,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글로벌 규범, 그렇죠. 글로벌 표준, 표준이죠. 글로벌 차원에서의 행동 방식. 그렇죠. 이것을 어기면 손해가 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손해가 게임을 네.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네. 미국이. 그걸 어기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가 외교적 고립을 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두 번째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은 바로 20세기 이후에 모든 국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채택해야 될 게 소위 말하는 통상국가입니다. 예. 통상이 무역. 국부화되거나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통상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의 유럽 혹은 또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혹은 영국의 기나긴 민주화 이후의 문명, 소위 말 근대적 정치 문명 혹은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미국이 국제사회의 규범화 뭐 이런 요소들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배제가 되면은 사실은 성장하려고 그래도 분배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절실히 그걸 깨달은 것이 등소평의 개혁개방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등소평 체제가 82년부터 네. 개혁개방으로 가면서 미국이 일구어 놓은 세계 질서 속에서 이제 당뇨를 쪽쪽 빨면서 왔죠. 그래서 등소평은 앞으로 50년간 미국한테 기어오르지 마라.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년. 100년? 근데 지금 등소평 체제 시작된 지 지금 뭐 한 6년 되니까 빠락빠락 기어올라서 이제 쥐어 터지게 생겼네. 너무너무 잘 알려진 예. 중국말로 타오광양회, 예. 그 도광양회죠. 예. 중국은
쓸데없이 힘자랑하지 말고 예.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두라. 그리고 함부로 칼빛을 예.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그 100년 이상 해야 된다. 등소평이 실력을 길러라. 대신 예. 실력을 함부로 더 큰 놈들한테 도전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중국이 이렇게 이제 날뛰니까 사실은 뭐 북의 핵과 미사일도 중국 작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1대1로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중국의 요번에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의 컴퓨터 서버 회사가 중국에 하청을 줘서 보드를 만들고 있는데 보드 만드는 과정에 특별히 디자인한 칩을 심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서버가 어디로 팔려나갈지 누가 알아. 뭐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팔려나가는데 모든 누가 고객이 될지 모르는데 일단 다 해킹할수록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해킹해서 데이터 이렇게 보다가 이거 CIA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 집중적으로 해킹하겠다 이런 전술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미친놈이 쓸 수 있는 전술이지 이게 정상적인 전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할 정도로 이제 망상적 집단이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걸 까발린 거라고 미국이.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한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냉전 시대 의 봉쇄 전략, 조지 케네안이 이야기했던 컨테인먼트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컨테인먼트는 미국의 리더십으로 말하자면은 그 컨테인먼트의 전선에 있는 국가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체제는 가급적이고 필히 자유 리버럴 디모크라틱 마켓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지 캐넌 얘기. 캐넌 이야기죠. 조지 캐넌이 그러니까 공산 국가를 그러니까 포위해 갖고 가둬야 된다. 가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위망의 그 일선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조지 캐넌의 아이디어죠. 이 냉전 체제 설계자라고 흔히 불리는 미국의 그 무시무시한 브레인이었는데 1940년대 50년대 때. 그래서 참 이 두 가지 이건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도 잘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자이언트는 맞습니다. 거대한 콜리어션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는 거인입니다. 그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근대 이후에 인류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문명적인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개인의 독립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 체제의 중요한 사상적인 혹은 행동의 원칙, 규범의 원칙이 리버티입니다. 중국은 저기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플래카드 붙어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중국의 적. 그 다음에 중국식 사회주의 만세. 내용도 모르면서. 그 플래카드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길바닥에 쫙쫙 붙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호에 소위 말하자면은 깡통 좌파를 얽어매고 있는 유령. 원조는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는 말하자면은 자유가 강자, 부르주아지나 혹은 귀족들이나 보편 피압, 그러니까 착취 계급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을 프랑스 혁명 때 규정한 보편적인 인간을 부정을 합니다. 그게 44년에 정치경제학 수고에서 이미 공산당 선언이 나오기 전에 인간이 뭘까,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까 할 때 칼 마르크스는 바로 프랑스 혁명 선언서의 보편적 인간, 생내적 권리를 가진 인간을 부정을 하고 계급적 인간으로 인간은 유적 존재다. 종주에 따라서 인간이 규정되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를 제외한 다른 계급들은 소멸,
청산 예. 그리고 숙청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적폐다. 적폐.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를 제외한 모든 다른 계급은 적폐다 이거. 그렇죠. 누가 규정하느냐? 누가 규정하느냐? 그래서 그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그 수정주의자, 개량주의자라고 혁명주의자들로부터 공산주의 혁명주의자로부터 비난을 받던 칼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이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보니까 만국의 노동자, 독일 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가 칼 마르크스의 대제에 의하면은 보편적이라 해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둘 다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 독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요. 싸웠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는 의회, 대의제를 의회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계급의 그 혼합, 소위 말하는 융합, 조화,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유니티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예, 예. 지금 이제 민주사회주의가 나왔죠. 사회민주주의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은 그런 측면에서 리버티가 없는 거는 근대적 문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소련, 예. 중국 지금 아주 거의 그 파나틱한 거의 예, 그러니까 그 파란틱하다는 게 이제 광기, 왕자, 사교적 근본주의적 그런 뜻이죠. 거기에 들어간 뭐 북한, 예. 뭐 이제 대부분 다 소련은 망했고, 예, 그다음에 예. 중국은 미국이 가슴을 열어줘서 후원을 해서 시장 경제에 합류를 했는데 권력은 여전히 그렇죠. 자유 없는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예, 권력과 정치 문화는 그렇죠.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전체주의적인 데가 남아 있죠. 남아있죠. 그게 이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요번에 광증 시진핑 체제의 광증으로 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몸집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이건 기본적으로 뇌도 부족하고 뇌가 부족하니까 서버에 해킹칩 씹는 짓을 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경망도 제대로 안 발달해 있고 네. 뼈대도 흐물흐물해. 장기도 흐물흐물하고 살집만 잔뜩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란. 근데 그렇죠.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휘둘르는데 잘못 맞아놓으면 이제 뼈가 아스러지죠. 네. 자, 이런 이게 지 몸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괴물 덩어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전략이 지금 거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략을 한두 단어로 딱 정리하면 뭐냐 이거지. 지금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포위입니다. 포위. 예. 그러니까 가두기. 가두기. 일단은 중국이 지금 전면적인 대미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자신들이 다 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경제 수단 이외에 그다음에 군사적 수단이든 다른 저 소프트 파워, 문화라든지 뭐 그다음에 의식의 수준, 가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을 할 경우에 이거 승패는 자명하다는 걸 중국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네. 뭐 소프트웨어니 지식이니 이거는 그 다음번 얘기고 그다음번 지금 얘기고. 지금 이제 막 몇 달 안에 승부내는 걸로 하면 일단 군사력 일자비가 안 되고 두 번째로 미국의 에너지를 차단시켜 버리면은 불을 못 대고 그렇죠. 미국의 식량을 차단시키면 숟가락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일 걸 저기. 그렇죠. 그다음 미국이 금융 제재 때려 버리면은 국가부도 나고. 국가부도 나고. 근데 이제 워낙 세계 경제 임팩이 크니까 서서히 길들이고 조여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미국 앞에서 저러면 머리를 못 드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네, 그러니까 뇌가 부족하다. 중국 조이기, 중국 가두기죠. 네. 가둬놓고서 그동안 가둬놓고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선 중국이 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거는 지도자의 문제하고 직접 연관됩니다. 예. 시진핑이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태자당 아닙니까? 그렇죠. 태자당에서 내세운 내세운 혹은 군당의 군과당의 범털 그 복합체, 그 그러니까 지하 세력이 띄워낸 앞에 배우죠. 그러니까 일단 문혁의 희생자였죠. 그렇죠. 하방당에서 6년 몇 개월, 7년 가까이를 토굴에서
말하자면은 예, 예. 복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겠지. 20대 초반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유는 예. 절대 창조와 건설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방어와 복수에 있습니다. 예. 이건 내가 이제 우리 정치학 교과서에는 이런 심리학적인 것이 잘 네. 반영이 안 되는데 최근에 우리 저 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뭐 탄핵 사태 뭐 이런 걸 보면은 지도자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냐, 어떤 심리냐, 어떤 심리냐,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어떻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더더군다나 이게 자유가 내면화된 서구적인 문명, 그게 네. 근대적인 문명입니다. 그건 보편적인 겁니다. 네. 뭐 입헌주의든 법치주의든 네, 대의주의든 뭐든 다 예.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네. 있지만, 근데 자유의 문명이 저변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한 나라, 중국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 예. 경제할 돈 벌 자유, 미국이 허용했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을 너무너무 이 소위 말하면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 자본을, 예, 유휴 노동력을 예. 세계 자본을 끌어 들어 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이 리버티라고 하는 개념을 안 가졌다는 것은 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적인 국가에서 대국이 되는데 자유라고 하는 개인 존엄성의 개념이 없다라는 건 한꺼번에 부여는 못하더라도 예, 예. 서서히 그것이 정진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고도 성장이 있으면은 그 격차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정치적 독재와 예. 일당 독재와 전체주의적 독재와 사회적 다원화. 네. 경제는 이제 뭐 사실상 뭐 중국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자본주의스럽지. 자본주의적인 예. 방식으로 돈을 벌고, 지금 방금 같이 예, 예. 국가든 기업이든 보드에 칩을 넣어서 조금 나는 작은 의미의 이익에, 예? 예? 이게 내가 있는 국가 혹은 내가 있는 기업, 내가 있는 문명 같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통제돼야 돼요. 예,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을 저는 인생을 굉장히 이게 굴곡이 심하게 살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보드 조립하는 공장 여러 번 드나들었어요. 뭐 운동하려고 그랬겠죠? 아니 말고 기업할 때 기업도 하고 뭐 회사 생활할 때 이 보드 조립 공장 많이 드나들었다고요. 네. 마더보드 조립 공장들. 그 군포 이런 데 가면 많아요. 그렇죠, 요새 이제 중국에 많이 뺏겨서 줄어들었는데 네. 그 이제 이런 짓을 하려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개황당한 살벌한 일이냐. 우선 이 설계도를 빼내야 돼. 미국 서버 회사가 이제 하청 주려고 내준 설계도를 네. 빼낸 다음에 설계도를 공부를 하고 요 자리에다가 이 눈꽃만한 칩이에요. 네. 그걸 이제 보면 그냥 전류 조정하는 하드웨어 칩이 있어요. 아무 지능 없는 탄탈 같은 거. 그렇게 생겼어. 딱 사각형으로. 요만한 눈꽃만한 거. 그거를 하나 만들어서 요 자리에다 꼽으면, 그래서 요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얘를 장악할 수 있다. 서버를. 그 바깥에서 그렇죠. 연락할 수 있게 백도어 열어주게 할 수 있다. 그럼 이 칩은요, 그냥 회로가 아니라, 에이직 회로가 아니라, 네. 그 안에 메모리 들어있어요. 프로세서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게 다 들어있는 일종의 시스템 온 칩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작은 시스템이라고. 소프트웨어 다 들어있고. 그럼 그런 걸 하나 개발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수십억 들어요. 그렇죠. 그런 특수 네, 칩들. 네. 수십억을 돈을 써갖고 그런 칩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는 이거 이제 PCB 조립 공장 사장한테 협박을 했겠지. 그렇죠. 아, 엄마 너 협조해 자식아. 이건 국가적 사업이야. 그러니까 너 조립 라인에 칩을 심는다고 사람이 하나씩 심는 게 아니에요. 라인이 쫙 있으면 PCB 보드가 이게 쭉 타고 가면 로봇들이 칩을 얘는 뭐 이거 심고 얘는 이거 심고 얘는 이거 심고 이거 심고 하면서 그게 쫙 끝까지 가서 심기는 거거든. 네. 그러면 이 심기는 부품들은요 사람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들 특히 그 고급들은 릴에 감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탄띠에 감겨져 있다고. 그래서 네. 하나씩 착각하고 자동으로 심긴다. 그러면은 그렇죠.